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친구와 실제로 했던 복수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묘사가 많으니 싫어하시는 분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꽤 끔찍한 짓을 했구나. 사람의 집념이란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올립니다. 친구인 코타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 진학 취업하고 항상 연말연시에는 고향에 내려가곤 했다. 여느 때처럼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과 내 식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그러고 보니 레이 앞으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아이로부터 청첩장이 왔었어 라고 말하며 여동생에게 건넸다. 여동생은 처음엔 누구지 하며 반가워했지만 봉투의 발신자를 보고는 얼굴이 조금 흐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궁금해서 여동생의 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여동생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동생은 고3 때부터 1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괴롭힘의 주범은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여자 유코였다. 유코는 반에서 리더 같은 존재로 항상 반 친구 4-5명을 거느리고 행동했다. 처음에는 여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우수한 것을 놀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시비를 걸고 교과서에 낙서하고 문구류를 버리는 등 점점 더 심해져 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여동생이 진학을 위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코들이 찾아와 평소처럼 놀려댔다고 한다. 여동생은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코에게 뺨을 세게 맞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유코네 무리에게 몸을 제압당해 강제로 교복을 벗겨지고 끈으로 팔다리를 묶였다고 한다. 괴롭고 아파서 우는 모습을 유코 일행은 낄낄거리며 웃고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코타는 유코 일행의 괴롭힘과 여동생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눈앞에서 여동생은 눈물 흘리며 울고 있었다. 동생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참으며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동생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결혼식에 오라니. 그런 놈의 결혼식 따위는 안 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여동생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집에 청첩장이 도착하기 한 달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유코에게서였다. 목소리도 듣기 싫었지만 유코는 멋대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참석해. 만약 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 모두 가족이나 동네에 뿌릴 거야. 물론 축의금 챙겨놓은 것도 잊지 말고. 축의금이 두둑하면 사진도 안 뿌리고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결국 결혼식을 이용한 협박이다. 최악의 경험을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뿐이고 대학이나 직장에서는 괴롭힘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여동생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코타는 결심했다. 유코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여동생을 더 이상 괴롭히는 녀석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리고 대학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유코는 쓰레기밖에 안 되니 복수할 거면 마음껏 해보자고 나는 코타의 복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유코의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얼굴 사진을 단서로 삼아 SNS에 고등학교 이름과 지역명으로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청순한 분위기를 내곤 있지만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게시물. 친구들과 함께 클럽이나 바닷가에서 헌팅하는 모습 등 여러 개나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혼했습니다라는 글에는 꽤 남자답고 성공한 듯한 남자와의 투샷이 실려 있었다. 명품 가방과 구두, 연예인 뺨치는 셀러브리티 기질이 역으로 안쓰럽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유콘 놀기 좋아하고 얼굴이 예쁘다.
그리고 부자를 좋아한다. 잘생긴 남자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유혹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을까? 라고 우린 생각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한 인물을 소환하기로 했다. 학창시절 나름대로 장난을 치며 놀던 시절이 있었고 자주 어울리던 요타라는 지인이 있었다. 외모는 약간 까칠한 느낌이지만 모델 체형의 미남. 그리고 헌팅과 여자와 노는 것을 아주 잘한다. 요타에게 전화해서 오랜만에 놀러 갈까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오케이라는 답장이 왔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에 만나기로 하고 그 전에 코타와 둘이 계획을 짜기로 했다. 저녁 7시 번화가 입구에서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타가 늦게 도착했다. 겉모습은 조금은 바람둥이 같지만 유코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즐기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헌팅 솜씨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재밌는 녀석이다. 요타와 재회하니 왠지 모르게 놀던 시절에 기분이 되살아났다. 코타를 소개하고 일단 먼저 밥을 먹기로 하고 선술집에 들어갔다. 요타는 지금 관리직을 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여자도 소개팅으로 낚아챘다고 한다. 화려한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코타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요타의 피관무용당 등을 들으며 친해져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계획은 이제부터다. 코타와 나는 항상 스마트폰으로 유코의 게시물을 체크하고 있었다. 오늘 밤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유코가 클럽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확인한 후 요타에게 이번에 초대하게 된 이유와 계획을 털어놓았다. 요약하면 클럽에서 요타가 유코를 유혹하고 그 후 4명이 클럽을 빠져나와 유코가 기뻐할 만한 화려한 연출을 한다. 그 후 요타와 유코를 둘만 남겨두고 요타가 유코를 호텔로 데려가서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다. 비디오 카메라는 약속 전에 예약해둔 호텔방에 몰래 설치해두었다. 동작 감지와 리모컨으로 녹화할 수 있는 것을 코타가 준비했다. 나는 옛날의 노하우를 따라 화려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 연출과 호텔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대신 너는 몸으로 부딪혀달라고 부탁했더니 의외로 요타는 흔쾌히 승낙했다. 클럽의 위치를 확인하고 3명이 클럽에 들어간다. 폭음으로 울려 펴지는 음악과 미러볼, 그리고 수많은 손님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니 안쪽 라운지 소파에서 여자들 몇 명이 신나게 놀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유코가 있었다. 한동안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여자애들이 화장실인지 뭔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요타가 다가간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헌팅에 성공. 상상했던 대로 얼굴이 잘생긴 요타가 말을 걸 때마다 유코는 코웃음을 내며 좋아했다.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진짜? 타쿠마군 고마워. 타쿠마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요타는 항상 헌팅할 때 이름을 바꿔가며 여러 여자를 꼬드겼다. 요타에게 유코를 맡기고 조금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문득 코타에게 눈을 돌렸다. 코타의 눈은 깊고 침착해 보였지만 주먹은 상당히 강하게 쥐고 있었다. 눈앞에는 여동생을 심하게 괴롭히던 장본인이 반갑게 떠들고 있다. 분명 당장이라도 후려갈겨주고 싶은 게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코타에게 말을 걸어 밖으로 나간다. 내가 있는 곳으로 전화를 건다. 클럽에서 조금 걸어간 곳에 리무진이 정차해 있었다. 내 연출은 이렇다. 차 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으로 부탁했다.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어 요타와 유코가 이쪽으로 온다고 말했다. 코타는 리무진을 유심히 살펴본 후 가방에 넣고 있던 탁상시계 모양의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요타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내고 요타가 가는 호텔 근처에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일을 마치고 비디오를 회수한 요타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까운 역에서 만나 세 사람은 코타의 집으로 향했다. 영상 관련 일을 하는 사람답게 코타의 방에는 다양한 장비가 있었다. 곧바로 영상 데이터를 PC에 옮겨 편집한다. 리무진 안에서 장난을 치는 두 사람. 유코는 샴페인과 케이크를 먹으며 회사 동료와 친구들, 심지어 약혼자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나 인기가 많아서 곤란해. 근데 타쿠마군은 부자인가봐. 이제 그와 헤어지고 타쿠마군의 신부가 되어버릴까? 하고 요타를 유혹하고 있었다. 애처로워서 거꾸로 웃을 수 있었다. 뭐랄까, 요타는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호텔 내용은 좀 너무 과한 내용이라 생략한다. 요타의 몸을 다 볼 수 없도록 편집하고 천엔에 산 DVD 200장 정도에 계속 구워댄다. 나는 문득 궁금해져서 코타에게 여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유코의 협박 전화 이후 여동생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병원에서 진찰받았는데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역시 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 코타는 유코를 괴롭혔던 공범 학생도 여동생에게 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라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찰칵하고 PC에서 마지막 DVD가 나왔다. 유코의 결혼식 당일 코타와 나는 정장 차림으로 결혼식장으로 향하며 신랑 신부와 마주치지 않도록 결혼식 스태프에게 말을 건넸다. 신랑 신부의 친구로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메시지 영상을 제작했는데 두 사람으로부터 깜짝 선물이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았으니 이대로 참수자 선물 가방에 넣어주세요. 라며 직원에게 DVD가 담긴 골판지 상자를 건넸다. 그리고 그대로 결혼식장을 떠났고 코타는 여동생과 동행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해산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코타로부터 연락이 와서 밥을 먹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코타와 여동생 그리고 유타까지 와 있었다. 코타와 여동생은 결혼식 후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다. 유코의 결혼식에는 양가 친척은 물론 회사 동료와 고등학교와 대학교 친구 등 총 200여 명이 모여 화려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메시지 비디오라고 부르는 그 DVD를 본 뒤부터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양가 친척들, 특히 신랑 측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혼은 파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날 클럽에서 유코 주변에 있던 여자들은 회사 동료로 지원자를 모집해 모은 돈으로 결혼 축하 파티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유코의 험담에 화가 나서 절연을 선언했다. 회사 임원급까지 참석했던 것과 SNS에서 위험 DVD가 퍼져나가자 유코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여동생의 스마트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네가 땡땡 선생님에게 아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불행한 건 네 탓이야. 이 귀에 사진을 뿌려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여동생은 그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그 음성 데이터와 제발 유코 씨를 멈춰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첨부해 유코의 부모님께 보냈더니 나중에 유코의 부모님이 여동생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코타도 여동생 집으로 달려가서 둘이 괴롭힘의 사실과 협박 전화를 받은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왜 유코가 사과하러 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따지자 유코의 부모는 여동생의 편지를 읽고 딸을 추궁하려 했지만 축의금을 모두 들고 사라져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사진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고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는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고 동생이 준 축하금을 전액 환불하고 경찰에도 신고해 동생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코타의 스마트폰으로 요타의 연락이 왔다고 한다. 유코가 집까지 스토킹을 해와서 그녀와 크게 싸웠다.
취금 같은 돈을 들이밀며 함께 해외에서 살자고 강요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4명의 요타의 집으로 갔을 때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화장이 벗겨지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유코가 그곳에 있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유코에게 모든 것을 추궁했다. 그때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없다. 여동생에게 전화한 것은 명품을 너무 많이 사서 대출을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어 사진을 뿌린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다짐을 너무 좋아해서 성적이 우수한 여동생을 선생님이 칭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가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유코는 그렇게 털어놓았다. 너무 허술한 이유에 모두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유코는 부모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고 끌려갔다. 남은 4명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고 한다. 참고로 유코와 함께 여동생을 괴롭히던 주변인들은 코타가 손을 쓰기 전에 자멸했다고 한다. 유코는 리무진 안에서 그 친구들의 욕도 꽤 많이 했는데 DVD를 본 친구들과 유코 사이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욕을 SNS로 퍼뜨리고 이를 눈치챈 친구들의 부모님과 남자친구를 끌어들여 난장판으로 발전하여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여동생은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과의 말을 듣고 불면증도 조금씩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빠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응원해줘서 기뻤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우리 넷은 술잔을 기울이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최근 오랜만에 AB라도 볼까 싶어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다. 어느 선반에 조금 특수한 장르가 놓여 있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것 중에 뭔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유코였다. 소문에 의하면 친정집을 나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남자가 뒷사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빚더미에 올랐다거나 하는 소문을 들었었다. 위험한 DVD는 많이 있구나. 마침 그날은 코타의 여동생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참 이상한 우연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